안녕하세요. 송노무사의 인생직업TV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잘 나가는 노무사와 못 나가는 노무사 무슨 차이일까? 이거에 대해서 리얼 비교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주관적인 판단임을 이해해 주시고 저는 크게 세 가지 기준으로 잘 나가는 노무사와 못 나가는 노무사를 비교해 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시면서 내가 어떤 노무사가 돼야 되겠다, 또는 나는 이런 형태의 노무일을 해야지, 또는 나는 이런 형태의 인사 컨설턴트가 되겠다, 이런 고민들을 하실 건데, 여러분들이 수험생활 또는 직업 전환을 함에 있어서 노무사를 고려하실 때 이런 부분이 노무사가 강점이 되겠구나 라고 판단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이 비교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사업력이 있는가, 두 번째는 영업력이 있는가, 세 번째는 트렌드 센싱 능력이 있는가로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사업력입니다. 이 사업력은 여러분들이 노무사 공부하면서 독서실이나 아니면 도서관에서 10시간 이상씩 공부하실 건데요. 그 공부하는 역량들이 한 20%만 중요하고 나머지 80%는 밖에서 이제 중요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크게 확장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잘 나가는 노무사분들 전화해보면요, 거의 다 사무실에 없어요. 거의 다 밖에 있습니다. 밖에서 뭐하냐, 사람 만나고 새로운 아이템 구상하고 매번 미팅이 있어요. 하루에도 한 3개, 4개 정도의 미팅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내 책상 앞에서 노동법을 계속적으로 체크하고 내가 바뀌는 노동법에 대해서 판례 해석해주고 이런 거 많이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사업력은 공부하는 머리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나가려면 전혀 다른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업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 잘 못 나가는 분들은 좀 충격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공부하는 그대로 하고 계십니다. 사무실에 전화해보면 거의 그대로 있어요. 사무실에 있으면서 아주 반갑게 맞아줘요. 그래서 뭐 하냐고 물어보면 급여대장 작성하고 있다고 하거나, 또는 판례에 이제 그 의견 달아준다고 하거나, 또는 각종 이제 문서 작업을 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보통은 사업 형태를 키워나가지 못해요. 제가 생각하는 잘 나가는 노무사의 형태는 대부분 최소 소형법인 이상 또는 중형법인, 대형법인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나 혼자 이제 노무사무소를 차려서 한 400~500만 원 정도 가져가면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성공한 노무사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노무사로서 이 영역을 크게 만들고 이 사업을 크게 만드는 것을 성공하는 노무사로 보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영업력입니다. 영업력은 다른 거 말할 필요 없이 바로 논리적인 설득력이 가능한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논리적인 설득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셨어요. 댓글로도 송노무사님, 영업을 잘하고 싶은데 논리적인 설득이 뭔가요? 또는 영업은 사람 많이 만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람 많이 만나면 영업이 되는 건가요? 되게 추상적일 거예요. 저도 대학생 때 또는 노무사 시험을 공부하기 전 아마 10년 전쯤 보면은 저도 내향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영업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전략적인 영업 또는 내가 영업을 못하고 내향적인 성격이라고 하더라도 감이 잡히실 것 같아요.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득 3요소입니다. 결국 영업이라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인사에 대한 지식과 노무에 대한 지식, 그리고 우리 법인, 우리 사무소가 지닌 자문 역량, 그리고 컨설팅 역량이 도움이 되니 나에게 사건을 수임하거나 컨설팅 비용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 드릴게요 라고 하는 설득의 과정이죠. 이 설득을 잘하기 위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크게 3가지 말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죠. 그때 이제 뭘로 유명했냐면 이분이 토론의 일장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반된 또는 여러 가지 다른 현상들에 있어서 그것들을 가장 잘 해석을 하고 가장 잘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었던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었던 거죠. 이 사람이 말한 설득의 3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로고스, 바로 논리. 두 번째 파토스, 파토스는 감성. 마지막 에토스는 여러분들의 인성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설득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논리를 갖춰야 되고, 두 번째는 감성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의 인격이 완성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노무사 공부하면 첫 번째는 완성되지 않나요? 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 또는 인사관리에 대한 이해, 조직 행동에 관한 이해는 여러분들이 논리를 갖출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은 이미 충분한 영업 전문가로서 3분의 1은 갖추신 거죠. 그럼 나머지 3분의 1을 갖추시면 되겠죠. 그게 뭐냐면 인격과 감성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노무사를 따시고 나서 해야 될 것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그들을 공감하면서 내가 그들의 이야기를 진정성 있게 들어주고 그들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 체크하고 그것을 나의 온 마음을 다해서 제안할 수 있는 능력, 그것만 갖추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설득의 3요소를 갖출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차후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면 영업을 잘 못하는 노무사분들은 저도 만나보면 끼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무사가 이제 타인을 설득할 때는 좀 전공법으로 가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좀 팁 같은 걸 우선시하거나 또는 이 사람이 말하는 요소에 있어서 급해 보이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고객을 위한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이제 상품으로 보고 빨리 이제 돈을 내게끔 하구나, 이런 이제 조금 밀고 당기기 과정에서 안 보이는 그런 것들이 조금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3가지 요소를 갖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트렌드 센싱 능력인데요. 특히나 노무사는 기존 시장과 신시장의 차이가 매우 큽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기사 읽어보셨을 거예요. 노무사는 돈을 많이 못 번다. 8대 전문 자격사 중에 가장 돈을 못 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건데 전 수긍합니다. 단 그게 구시장에 한해서요. 구시장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급성장함에 따라서 아무래도 성장이 우선시되었고 분배는 그 2번째였죠. 노무사는 아무래도 이 근로자를 위한 법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조금 뒤처지기 마련이었죠. 하지만 지금 보세요. 새로운 것을 만들거나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바로 여러분들의 창의성이 그 핵심이 됩니다. 이 창의성은 곧 주 52시간 제도 내에서 다양한 조직 문화, 특히나 밀레니얼 세대분들의 몰입을 끌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거 말고 노동 권리도 엄청나게 향상됐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직장인 괴롭힘 방지법이라든지 성희롱에 대한 이슈도 상당하게 고도화가 됐고요. 또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최근에 공공기관을 필두로 한 블라인드 채용의 도입, 또 뭐 주 52시간 제도에 따라서 훨씬 더 타이트하게 일해야 되는데 또 일은 워라밸을 달라고 하고, 그러면 스마트워크, 이런 것들이 이제는 법을 떼놓고는 얘기할 수 없는 것들이죠. 불과 5년 내에 들어온 노동시장의 큰 변화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이슈에 대해서 먹거리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노무사로서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와 2번째만 하더라도 월 뭐 한 1,000만 원 이상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월 1,000이 아닌 월 1억, 10억, 100억, 그리고 종합 인사 그룹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 3번째는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잘 나가는 노무사와 그렇지 않은 노무사,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한번 3가지 분류로 인해서 구분을 지어봤습니다. 저희 송노무사의 인성직업TV는 여러분들이 더 나은 직업과 더 나은 커리어, 그리고 노무사를 공부하건 새로운 커리어를 공부하건 간에 여러분들의 꿈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플랫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들 댓글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